고교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입시적인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앞의 내용보다는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8학년도부터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자료를 구성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5등급제로 이렇게 평균 등급을 칸을 나눠놨을 때 이걸 9등급으로 환산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경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도 뭐 1.16 정도가 되면 누적비가 한 3.58 정도 될 것이고 부산에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죠. 근데 비율은 차이가 나더라도 이쪽에 9등급제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앞에 비율보다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9등급제로 환산을 했을 때 저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참고로 각 학기마다 전체가 다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여기도 1.16 해갖고 평균이 1.16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누적비가 2.85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2.85라고 가정했을 때 28학년도, 26학년도 대입 기준 이제 수시, 교과하고 종합 추정 인원이 이 정도고, 만약에 28학년도 대입 수능 응시 예상 인원이 한 35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요 35만 명 기준에 1154명은 약 2.9% 정도의 비율일 것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2.85%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가 2등급이 있다고 해서, 물론 높은 학과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하나가 오타가 있습니다. 요게 저번 발표 때는 25학년도 거를 기준으로 제가 넣었는데, 제가 여기 설명에 오기 전에 전년도 26학년도 요 밑에 있는 자료 다 바뀐 거예요. 26학년도로. 요것만 조금 제가 숫자를 못 바꿔놨는데 작년에 합격한 내신입니다. 이전에 발표할 땐 제가 재작년 걸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고, 지금 보시는 건 작년에 합격한 입결인데, 그러면 아까 1.167이었을 때 누적 비율이 2.58이었고 이게 환산 9등급으로 갔을 때 1.81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이 되는지를 대표적인 걸 하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50% 컷이 컴퓨터공이 1.79, 70% 컷이 1.96이니까 아무래도 위쪽 대학에 충분히 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 1.33이라는 건 아무래도 2등급이 하나가 더 있을 때겠죠? 그럴 때는 2.18 정도인데 그거는 건대 정도, 1.5가 되면 국민대 정도, 1.667이 됐을 때는 세종대 정도. 이렇게 이제 학교 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학교 라인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보면 0.5%, 0.75, 1.0까지 갔을 때 해당하는 뭐 학교들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는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긴 하지만 1.00이었을 때 종합이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애들의 내신이 이 정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이제 과목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요번 28학년도 그다음에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걸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시를 준비하다가 와, 이 학교에선 도저히 내신으로 승부 보기가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알았어,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8학년도부터는 이 정시 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저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평가 요소나 평가 요소의 비율이 조금씩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시만 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100만 가지고 뽑는 학교가 많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직 이미 발표가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제가 오늘 서연고 28학년도 시행계획안 자료를 뒤에다 넣어놨는데, 교과평가를 서울대는 40%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서울대도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교과평가가 들어가는데, 지역균형은 40%가 걸려 있고 일반 전형은 20%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시다 보니까 수능, 만약에 서울대 A학과에 애들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1등부터 만약에 10등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10명을 뽑는데, 그럼 여기까지 애들 수능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 전형은 교과평가가 20%인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서가 역전되는 일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수능 100이면 수능 100으로 우리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러면 이 순위가 그대로 갈 건데, 이 학교는 수능 100이 아니라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교과평가 20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일반 전형은. 그러니까 이 20의 비율이 얘네 순위를 역전시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교과평가가 40이 걸려 있을 땐 이 순위가 일부 역전이 됩니다. 근데 28학년도 서울대 발표는 직윤과 일반 전형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전형이 다 4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27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28학년도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100으로 선발하지 않는 전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아예 두 개로 나눴거든요. 수능 100 전형하고 교과가 들어가는, 학생부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인원 차이도 좀 있고 거의 비율이 7대3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한다는 얘기는 1학년 때부터 꼭 교과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내신만 정시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교과도 교과지만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전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교과라고 한다면 뭐 자율활동이 됐든 동아리 활동이 됐든 진로 활동이 됐든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특,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에 기재되는, 그리고 대학에 반영이 되는 기재 항목에 대한 어떤 충실함이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고1부터 안타깝지만 거의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작점이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무거워진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왜 수학에서도 중학교 수학보다는 고등학교 수학이 단순 암기,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국어도 마찬가지고,
위계라는 게 있으니까 과목별로 위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수학보다는 대수보다는 뭐 미적 확통, 그러니까 수투,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심화 수학이든 경제 수학이든, 그러니까 위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고력의 힘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저학년 때부터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힘들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 제가 샘플로 그냥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 얘기인데 저희 애가 정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예비고1 학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애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교 선택을 했어요. 심지어는 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학교 동아리가 뭐가 있고 이 동아리 활동을 뭘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수시로 뭐 지원할 수 있는 채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고2 겨울방학이 돼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고3 때 대학을 가긴 했어요. 문과 학생이었을 때. 근데 뭐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들어간 학과가 이제 이과 애들도 들어오는 학과여서 애들이 자꾸 반수를 하니까 본인도 이과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다고. 근데 어쨌든 정시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으면 고3 애들은 수시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뭐 이건 개인적인 정보니까 뭐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지금 제가 있는 기숙학원에 깜짝 놀라실 건데 91년생이 오셨어요. 지금 재수생이 07년이에요. 07년. 그러니까 이분은 군인이에요. 얼마 전에 전역하셨어요. 그래서 의학계열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럼 91년생이니까 학생부가 지금하고 다를 거잖아요. 봤는데 저희 동네예요.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인데 내신은 되게 좋아요. 내신은 되게 좋은데 한 1.2 뭐 이렇게 돼요. 1.2, 1.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내신은 잘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 종합전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제 서류들이 왔을 때 이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제공해주면 학교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방과 후 뭐 또는 학교 자체의 특색 있는 어떤 활동들이 뭔지 다 분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그 학생부에 내신과 관련된 자료에 보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 학교는 표준 편차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등급이라도 대학에서는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애들끼리의 집단, 그 안에서 이 친구가 1등급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잖아요. 근데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아무리 1등급을 받아도 성적이 좀 안 좋은 아래쪽의 학생들의 분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격차가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해요.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은 잘 받는 건 좋은데 수능 최저를 준비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쨌든 일단은 이렇고, 그다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성향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성향이 뭔가 부모님께서 푸싱을 해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따라오는 학생인지, 아니면 자기 주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녀석인지, 이 부분도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수시와 관련된 부분 또는 학교를 선정하실 때 우리 보통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또는 왜 보통 이제 일반공 후기 모집이라고 하니까 학교 외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입학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에서 여기 있는 요런 내용들, 제가 여기서 교육과정 편성표는 뒤에다가 실어놨으니까 제가 잠깐 요 두 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부모님 또는 학생분은 어느 정도는 내가 대략적으로라도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자료를 분석할 때 이 학교보다는 이 학교가 내가 교과과정 편성표를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교내 연구대회든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어쨌든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좀 갖춘 학교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 잠깐만 봐보시겠어요? 그 자료 잘 안 보이시면 자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평택고하고 신안고 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올라온 자료가 평택고는 25학년도에 올려준 자료고 신안고는 26학년도라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보세요. 이게 지금 2학년 1학기, 1학년까지는 이제 공통 학교 지정 과목이니까. 물론 신안고는 이쪽에서 요게 빨간색. 요 빨간색이 뭐냐면 같은 학년끼리 비교했을 때 이쪽에 안 보이는 과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부 과목이 평택고는 학교 지정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2학년 1학기 때, 자 보세요. 여기는 택 하나가 요 과목하고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기하, 세계문화와 영어 이 중에 택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의 폭이 넓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당연히 기하를 선택하고 가는 게 맞죠. 뭐 인문 쪽의 학생이라면 독서 토론이든 영어와 관련된 거든 회화든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편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라. 그러니까 신안고는 확실히 문과 쪽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과목들이 좀 더 보여요. 확실히. 뭐 국제관계의 이해라든지 미디어 영어라든지 이건 이제 평택고에서 안 보이는 과목인데 상대적으로 평택고는 3학년 때 임팩트 있는 과목이 좀 보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고급자 들어가는 이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쪽엔 보이진 않아요. 이건 공동교육과정이긴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이긴 한데 이쪽에서는 어쨌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은 확실히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 이거 보세요. 금융과 경제생활, 직무영어, 수학과 문화. 이 직무영어라는 것도 이쪽에선 보이지 않아요. 금융과 경제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에 한번 왼쪽에 금융과 관련된 과목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금융과 관련된 메시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은 경상계열이나 사과대 쪽을 희망하는 진로가 이런 학교들은 뭐 신학공고를 선택하는 것도 교과 이수 현황에서 뭐 나름 괜찮은 학교로 보인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왜 기숙사 또 생활하는 그런 집단들이 따로 있잖아요. 베리타스라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임팩트,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주제 탐구 독서도 이쪽에서는 안 보였는데 여기 같이 이제 매칭되는 건 다 검정색이고요.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안 보이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흑백으로 돼 있어서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쪽 평택고 보시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안고 쪽을 가보시면
이쪽은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쭉 보시면 창의공학 설계라는 건 있어요. 창의공학 설계는 있는데 로봇과 관련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있는 과목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편제에 대한 부분들도 유심히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26학년도 기준으로 학교 알림이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뽑아 왔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예, 이게 남녀공학이잖아요. 남녀공학이고. 근데 이게 지금 남학생이 신앙고는 54.6이고 은혜고는 남학생이 54.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립을 보시면 비전고가 여학생이 68.4예요. 상대적으로 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청북고가 여학생이 53.2고 현아고가 여학생이 57.5인데 왜 빨간색을 쳐놨냐면 평택시 전체 남학생 비율이 평균 52.7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땐 51.3이고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땐 51.7입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 이상 넘어가는 학교들을 제가 일단 체크를 해본 거예요. 이걸 왜 체크를 했냐면 만약에 자녀분이 남학생이다. 근데 우리 애가 아무리 봐도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한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저라면 이 비종고를 선택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세요. 10반인데 남학생이 91명이잖아요. 이건 전체 인원이고 이건 학년이에요. 그럼 10반에 91명이란 얘기는 한 반에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남학생이. 9명이란 얘기잖아요. 합반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10반에 230이니까 23명이 9명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남학생인데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하면 상관없다. 그건 어느 학교를 보내셔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 애가 아무래도 뭘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저렇게 여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는 조금 피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성향상.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신앙고는 오히려 남학생이 많죠. 그럼 거꾸로 우리 애가 이제 여학생인데 우리 애가 굉장히 자기주도적 성향도 강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스타일이야. 중학교 때도 나름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비율이 많은 학교에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한강고는 10반인데 315명이가 한 반에 31명이잖아요. 근데 은혜고 보시면 16명밖에 안 돼요. 얘네 합반이 아니거든요. 여기 7반인데 지금 174명이고 3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반인데 4반인데 얼추 30명씩 되죠. 그러니까 한반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인원이 어쨌든 아까 수학 선생님도 얘기하시는데 올해까지는 1등급 비율이 4%인데 내년부터는 10%로 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성적이면 2등급이었잖아요. 2등급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1등급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많은, 너무 인원이 적은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면 역공을 펼치기엔 이 학교도 좋죠. 근데 조금 성적이 애매한 위치라면 인원이 너무 적은 쪽은 조금 등급 받기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자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좀 보시면 얘는 안타깝게도 아직 작년 26학년도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학교 알림이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국어 한번 보시면 자, 한강고는 이건 옆에 있는 숫자는 단위수고요. 한강고는 평균 보세요. 평균. 얼추 비슷하죠. 그럼 보세요.
한강고가 73.7이고 평택고가 73.3이니까 얼추 평균이 비슷해요. 근데 A 받은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네. 한강고가 A 받은 비율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양쪽 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분포가. 양쪽 끝이 없고 중간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애가 만약에 선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교라면 A 받을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학교를 들어가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애매했을 때는 이게 중간층이 두터운 학교들은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거죠. 분포로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참 일괄적으로 모든 과목이 비슷하면 좋을 텐데 수학을 보시면요. 수학은 또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또 한강고 A 받은 비율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평균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평균은 비슷한데 국어는 A 받은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학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강고 들어가는 아이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선행이 국어에 비해서 조금 잘 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시험이 쉬웠거나. 근데 평균을 보면, 여기 보세요. 한강고하고 신안고하고 평균이 얼추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비율 차이가 확 나요. 평택고 보세요, 지금. 좀 어려웠죠? 평균이 조금 10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한번 보시는 것도, 여기 보세요. 이 B라인 받은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A, B, C 안에 못 들어와 버리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간층이가 좀, 그러니까 양쪽 끝에 비율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양쪽 끝이 유난히 조금 적은 비율은 중간층이가 굉장히 탄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지금 중학교 때 성적과 고등학교 선행 과정을 통해서 저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신안고가 지금 골고루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분포가 되어 있다. 평택고도 좀 그래 보이죠? 얘는 또 유난히 또 없잖아요. 이 끝선이 유난히 없는 건 더 치열한 겁니다. 여기가 더 치열하죠. 비율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40%가 넘어가는 비율이 있으니까 끝에가 확 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한강고는 중간층이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중간부터 위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있는 학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좀 골고루죠. 상대적으로 한강여고만 조금 끝선이 여기가 조금 몰려 있고. 근데 와, AB 여긴 좀 어려운가? AB 해봐야 지금 32%거든요. AB 합쳐봐야. 그러니까 CD 라인에 지금 애들이 좀 몰려 있는 편이에요. 끝선은 별로 없고. 여기 보세요, 통합과. 여기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강여고도 나름 성취도가 좀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가지고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를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끝선이 너무 없는 학교라면 치열할 수 있겠군. 근데 여기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근데 우리 애가 좀 어중간해. 그러면 이렇게 중간층이가 두터운 학교일수록 우리 아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앞에 쪽이 차라리 떨어지는 데를 보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이 성적의 현재 위치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애는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수학을 위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우리 애가 수학이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차라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이.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앞에가 두터우면 이건 뚫기가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28학년도부터 입시 상황을 보면 어쨌든 내신 변별력이 1등급이 뭐 10%까지 갔으니까 전국에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만여 개의 만약에 고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학교에 만약에 30명이 1등급이라고 가정하면 30만이에요, 30만. 물론 30명씩 다 모든 인원이 나오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른 수시 선발 방식이나 수능도 역시 뭐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고1 때부터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 매우 중요해졌고 수능에 대한 준비는 학년별 대비 전략이 확실히 필요해졌다. 아시겠지만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가 수능 범위잖아요. 이제 수능 과목이란 말이에요. 아까 수학 선생님이 공통수학 1과 2는 수능 범위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왜 제가 기억이 맞다면 공통수학 2의 마지막 단원이 함수의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재수생 중에 노베,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거의 안 돼 있는 애들이 고1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의 위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게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탄탄해져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탄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반드시 27학년도와 비교해서 28학년도 입시 요강.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예비 고1이면 29학년도하고 30학년도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도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수시, 정시 모두 전형 방법 변화가 많고, 그리고요, 이게 저는 관건인 거예요. 올해도 아마 어마무시할 건데, 어쨌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490명 뽑는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지역의사제 정원을 늘리잖아요. 그죠? 의대 정원을 늘린단 말이에요. 이게 향후 5년 동안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과 의대 정원의 이슈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조금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기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심지어 이제 만약에 현재 고1이라고 한다면 고2 애들이 수능을 봤을 때 저 라인에 있는 학과들의 성적 분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저기가 만약에 정원이 계속 늘면 분명히 그 아래쪽의 점수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위쪽에 인원이 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10등이면,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0등이면 만약에 서울대 컷까지는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의대 정원이 작년보다 10명이 늘었다고 가정하면 이제 20등까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분명히 아래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수시 정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샘플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샘플을. 속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애는 서영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적 왜 자꾸 저런 학교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특정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를 제가 샘플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28학년도 시행계획안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일단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바로 내년에는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에서 수시 지역 균형이 있는데 지원 자격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원 자격에.
예. 그리고 일반 전형에는 지원 자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가 생겼다. 자, 지원 자격이 뭐가 바뀌었냐면 올해는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7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조기 졸업 예정자 제외 추천 인원 2명이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8학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거긴 빨간색 표시가 백스로우로는 처리를 해놨어요. 자, 추천은 똑같습니다. 재학생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명이었고 이제 3명까지 1등급 받은 비율이 늘었으니까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건 일반고만 뽑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죠. 자사고가 안 돼요. 네. 외고도 안 되고 국제고도 안 돼요. 여긴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뭐가 변했는지. 지원 자격, 그 다음에 아까 지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전모집단이 4개 영역,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수능 봤는데 2등급, 2등급, 3등급만 맞춰라. 그럼 우린 뽑아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균은 추천받고,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내신 2등급이 보이는 순간 이건 게임 끝이고 일단. 그리고 학교 생활, 종합이니까. 그럼 서울대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세특이나 창체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야, 너는 네 진로를 위해서 니네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다른 과목은 그래도 50명 이상 선택한 과목들인데 야, 이거 10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이거 네 진로를 위해서 선택한 거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진로 적합,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이런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서류에서 1등한 놈이 최저를 못 맞추면 쟤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자, 전 모집단이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제외하고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때, 자, 수능 1단계 수능 100, 2단계,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1단계에서 일단 3배수로. 우리 과가 10명 모집이에요. 우리 과가 10명 모집인데, 만약에 경쟁률이 10대 1이다. 그럼 100명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3배수를 2단계로 넘기겠다니까 30등까지만 2단계로 넘기겠대요. 넘겨서 수능 60점에 교과 역량평가 4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1단계는 수능만 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고1, 고2, 고3 때 내신도 좀 그래, 학교 활동도 임팩트가 없어. 이러면 여기서 불리한 요소가 작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좀 달라졌어요. 1단계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별 등급. 표준 점수가 아니고 등급을 요 밑에 점수로 환산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으면 10점을 주고 2등급을 받으면 9점을 주겠대요. 등급 자체가 아니라 환산 점수로 바꾸겠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등급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죠. 각각 환산한 점수의 평균을 반영하겠대요. 평균을. 그 다음에 1단계 수능 3배수 방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근데 2단계에서는 100분위를 활용하겠대요. 등급이 아니고 100분위 점수로. 성적표에 나와 있는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답니다. 영어는 등급별 차등 감점이고요. 자, 여기 자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자료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처리된 데가 탐구인데 이게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인문, 사회, 경영, 농업생명, 사범대, 생활과학대는 통합사회가 50반영이고 통합과학이 30반영이고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 이과, 약학대, 첨단융합, 치대 이쪽은 통합과학이 50이고 그 다음에 학부대학이나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은 탐구, 그러니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40, 40이 똑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통합과학은 잘 봤어요. 통합과학은 잘 봤는데 통합사회를 잘 못 봤어. 그러면 통합과학 잘 본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1단계 3배수 똑같이 넘겼고 여긴 좀 다르죠. 앞에는 교과 역량평가가 40인데 여긴 면접 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역량평가 20에 면접 20, 면접이 있다. 그리고 역시 통합과학이 50% 반영 비율.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지금 뭐 한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 근데 누구는 고정이다? 국어 수학은 고정이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경 좀 쓰셔라. 이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학교 자체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원 자격이나 뭐가 바뀌었는지 위주로 보라는 거구나.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 전형 방법이 달라졌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을 일괄 합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았는데 이걸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 요걸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교과 100으로만 뽑지 않겠다요. 왜 그럴까요? 질문. 왜 교과 100으로 안 뽑을까요? 맨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1등급이 4%가 아니거든요, 이제. 학교 안에서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10%로 늘었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보겠대요. 근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선발 비율이 500%라는 건 뭐예요? 모집 인원의 50%. 5배수를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27학년도하고 28학년도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활동 우수형인데 종합입니다. 종합인재형, 탐구인재형으로 신설 및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설 및 통합. 옛날에는 국내고,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인재, 활동우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종합인재형, 탐구인재형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을 했다. 그런 얘기고 서류 60 늘었죠. 면접 40에서 줄였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고. 네. 여기 종합인재형, 여기 종합인재형. 여기는 일부 모집 단위는 미적용이에요. 일부 모집 단위는. 그러니까 저길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더우드 학부라고 송도에서 공부하는 애들인데, 모집 단위가 좀 바뀌었죠? 여기 국내고 해외고 나눠졌던 게 종합인재형, 탐구형 이렇게 나눠놨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어마무시한 변화입니다. 논술. 올해까지는 수능 전에 논술을 봐요. 10월 달에 봅니다. 수능 전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저 아는 분은 애가 도저히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준비를 시키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만 준비를 시켰어요. 정시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약대는 3합5. 근데 국어 수학 모두 포함해요. 굉장히 빡세졌죠? 그 다음에 약학과 제외하면 3합6. 역시 국어 수학은 모두 포함.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 무조건 와야 되고
한국산 4등급 이내 무조건 와야 된다. 수능 최저가 생겼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뭐 당연히 선택 과목 사탐이나 과탐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이 있었는데 걔를 폐지를 한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달리하겠다. 똑같죠? 인문은 유형일의 인문은 통합사회가 2배 더 임팩트가 있죠? 자연은 통합과학이. 근데 국제 아까 언더우드 뭐 이런 거 있죠? 통합. 요거는 똑같이 가겠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가겠다. 가산점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고. 고대 학생부 교과인데 수능 최저를 없애겠대요. 여기 보면 28학년도 교과 자 보세요. 교과 원래는 올해는 교과 90에 서류 10인데 80에 서류를 강조했죠. 근데 최저를 적용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서류의 임팩트가 20밖에 안 되지만 나름 의미가 있어졌다.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서류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달라졌죠. 중복 지원이 지금 기준으로 학업우 수형과 학업우 수형하고 학교장 추천은 중복이 안 됐어요. 얘는 종합이에요. 얘는 교과고. 근데 교과 종합인데도 학교장 추천 받는 애들은 학업우수 전형을 같이 못 지원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서류가 좋은 애들은 학교장 추천도 받지만 학업우수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 질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업우수도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붙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교장 추천은 교과예요. 학업우수는 종합이에요. 근데 학업우수잖아요. 학업우수 말고 계열적합이 있는데 여기는 서류 중 기반이 훨씬 강한 애들이고 학업우수는 내신이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가 둘 중에 하나만 썼다고요. 근데 제 때는 2개를 다 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는 추합으로 빠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같은 애가 2개를 다 넣었다고요. 근데 얘가 이전형으로 가. 그럼 얘는 빠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합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추가 합격이. 자, 종합. 서류 100에서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저도 바뀌었죠. 원래는 4합 8인데 4합 9. 뭐예요? 수능에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러면 4개 9까지는 해줄게. 그리고 면접으로. 20%밖에 안 되지만 나름 면접의 의미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얘기했죠? 학업우 수용은 학교 추천 정령과 중복 지원이 불가했는데 이제 제한 없다. 그리고 요거 계열적합. 보통 일반고 애들보다는 자사고 애들이 많이 썼던 건데 면접이 있었는데 그냥 서류 100으로 뽑겠대요. 면접 안 보겠대요. 서류로 이제 판가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변화가 생겼다. 이건 정시. 네. 요거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는 일반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가 있는데 지원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28학년도인데 28년 2월 졸업이니까 고3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네. 재수생도 썼는데 안 뽑겠다 이런 거죠. 고3만 와라.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현행 수능 체제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죠. 이쪽은 독서하고 화작. 그러니까 독서가 단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서와 작문이잖아요. 이 과목의 이름이 바뀐 걸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시면 28학년도 예비평가 문제지가 있어요. 예비평가. 물론 이제 예비고일은 이제 2번 정도 수능을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앞에서 자 예비평가 문제를 한번 꼭 출력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독서는 독서 단독이지만 28학년도는 독서와 작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두 과목이 과목 이름이 묶였잖아요. 그러면 본문 지문은 독서 지문을 주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화법과 작문이라는 형태의 거를 문제로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사설 모의고사긴 한데 문학에서 문학 지문을 주고 문제에다 뭘 줬냐면 다음은 위의 작품을 감상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보기박스로 해서 본문 해석한 거하고 매칭을 시키는 문제를 냈어요. 문학은 양쪽 다 지금 단독이긴 하지만 28학년도의 취지가 뭐예요? 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뭐예요? 통합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수에서 삼각함수 하나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학도. 이 삼각함수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겠다. 국어도 문학이지만 여기서 어떤 비문학 자료를 가지고 시 감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예전 수능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가지문에 비평문을 줘요. 만약에 시다 그러면 시 비평과 관련된 독서 지문을 주고 나의 현대시, 다의 현대시 요렇게. 그래서 가지문에 있는 이 독서 같은 이 지문을 얘하고 연결을 해서 감상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옛날 수능이 있었어요. 이 28학년도 수능이 버전이 이거 여기 오신 분들만 좀 아실까요? 28학년도 예비평가 문제가 예전에 2014학년도 수능 구성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 뒤에 문제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버전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우리 아까 왜 수학 선생님이 2009학년도 이후에 없어진 행렬이 다시 13년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행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고1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수시, 정시를 나눠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시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서 모든 게 고등학교 생활이 진행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꼭 내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내신도 좋아야 되지만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됐든 진로 활동이 됐든,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되는 어떤 항목에서 누가 봐도 이 학생부를 쭉 봤을 때 이 친구는 확실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네. 이런 부분들이 1학년 때부터 뭔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건 좀 여담인데 과거 애들 학생부를 보면 일반고하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 1학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딱 테마를 정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1, 2, 3학년 때 지속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입시적으로 앞으로의 입시에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방학 때는 일단 교과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주말이든 방학이든 이땐 또 학기 중에는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또 활동하게 해주시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조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물론 밑에 이제 재수생도 있지만 재학생들 위주의 학원이잖아요. 저는 재수생 위주의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회나 컨설팅이나 하러 오지만, 근데 오늘도 이제 재수생들 상담을 오전에 와서 했는데 이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들이 좀 약했던 친구가 지금은 재수를 하면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쫙 올리면 역전 현상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28학년도부터는 이 친구가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3년의 기록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내 수능 성적으로 A 대학 라인, 이 대학 라인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능 점수로.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 저 학생부 반영되는 교과평가나 저런 게 빈약하다면 얘보다 조금이라도 아랫단계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 수능이 이만큼 갔으면 이 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찾으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수능 점수는 잘 받았는데 내가 교과평가가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낮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전과 많이 달라지는 양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등학교 선택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의 진로나 성향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학교 A, B, C, D 학교가 있으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아예 상위권은 아니었어. 그러면 성적 분포를 봤을 때 차라리 어떻게 보면 A 비율이 많은 학교를 가서 중간층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A 쪽하고 끝 쪽이 만약에 많으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양쪽이 적으면 여기가 많을 테니까 중간이 그런 학교보다는 오히려 A 받은 비율이 많은 학교로 가버리면 가서 내가 어쨌든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간이 두터워지면 물론 거기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비슷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냉정하게 잘 분석을 좀 해주시고 고등학교도 선택하시고 아까 뭐 수학 선생님이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부터 뭔가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준비를 좀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